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 박하늘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사 30분 때려잡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단어를 보시고 이거 끝났는데 완강됐는데 왜 다시 또 새롭게 올라오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3대 잡을 완강하고 나서 이제 종종 이제 댓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을 최근에 좀 종종입니다. 자주 빈번하게가 아니라 가끔 댓글 달아주고 계시죠? 이 댓글을 좀 확인해 보니까 매일 확인합니다. 문제를 안 풀어준다고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개념만 끝나고 문제를 풀어주지 않냐, 문제 좀 풀어달라, 이런 글들을 보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 PD와 함께 고민 끝에 이 3문제씩, 하루에 3문제씩 제작을 해서 시간이 크게 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3문제씩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여러분께 이 감을 잃지 않으시도록, 한국사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또 문제 적용도 하실 수 있게끔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플러스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플러스 컨텐츠로 하루에 3문제씩 여러분께 푸는 시간도 좀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 감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사 흐름을 이어가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30분 때려잡기. 이제 개념 설명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좀 마음 편안하게 오늘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단원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3문제씩 뽑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이제 보시면서 문제도 한번 속으로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으시면서 감을 좀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또 필요한 문제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소통하면서, 우리 박하사탐TV의 특징이 소통 아닙니까? 소통을 하면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사시대 기억들 하고 계시죠? 역사, 즉 기록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오늘의 3문제 선사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푸는 시간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정지 버튼을 들어갈 겁니다.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음악 감상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해결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보셨죠? 연천 전곡리 유적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항상 유물과 유적과 사진, 글들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자, 선사시대, 기록 이전의 시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땅을 파서 나왔던 이 유물을 통해 이런 걸 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당시에 썼던 돌멩이, 석기시대가 있고요. 돌을 썼던 시대, 그리고 금속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죠. 석기시대의 경우에는 바로 기후의 차이로 인해서 빙하기,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바로 빙하기 때는 이동을 하며 생활을 했고요. 그 당시에 썼던 돌멩이를 우리가 옛날 석기, 구석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구석기. 이때의 가장 큰 특징은 빙하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빙하기.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간빙기로 들어가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정착을 하면서 돌을 막 갈아서 아주 구체적인 모양의 모습으로 만드는 신석기가 시작이 됐죠.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금속시대로 들어가면서 청동기로 이어지고요. 순수한 철. 청동기하고 철기의 경우에는 이제 불의 온도인데 이 고온도, 높은 온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을 때는 철기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만 봤을 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당시에 유물 문제가 항상 한능검 1번이라던가 공무원 한국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석기의 특징은 이동생활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정착을 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농사가 시작이 됐던 시기죠. 농경의 시작. 자, 돌멩이, 이 유물의 차이로는 구석기, 신석기 비교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굉장히 구석기 때는 생긴 것도 그렇고 모양도 굉장히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그리고 긁게 밀게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개무식한 유물들. 개무식 유물하면 구석기였죠. 그리고 신석기의 경우에는 돌을 갈아서 모양과 그리고 모습이 모양과 이름이 매우 구체적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이죠, 구체적.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추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청동기가 됐다고 해서 청동만 씁니까? 전혀 아니죠. 역사는 연결된다고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석기는 더욱더 발전을 할 거고요. 석기의 발전. 그리고 청동이 시작이 되는 시기죠. 당연히 청동기 때도 석기를 쓴다는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거. 변홍사의 시작과 함께 이 유물이 청동기 때 나오죠. 이게 함정 아닙니까? 이거 뭐죠, 여러분? 반달돌칼. 반달돌칼은 돌이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들 이 신석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신석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제 바카스탐 키워드 청동이라고 써있는 유물, 이 반달돌칼 청동기 때 썼던 돌멩이입니다. 석기의 발전이었죠. 당연히 철기 때도 청동의 발전으로 이어지겠죠. 청동의 발전. 아주 가느다란 모양의 세형동검을 썼던 시기가 철기였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1번 문제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천 전곡리 유적입니다. 최 PD님, 오사단 연천에서 군생활 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가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도 좀 가보시고 그래야죠. 여러분, 이 여행 다니시면서 유물유적도 좀 구경하시고 근처에 맛집도 찾아다니시는 거, 이게 또 역사 공부하는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주먹도끼, 도끼가 이름이 이렇게 무식하지? 거기에다가 이제 집게가 나왔어요. 집게. 멈춰졌네요. 집게. 개무식한 이름. 구석기 유물입니다. 구석기 유물. 그죠? 자, 1번 가볼까요? 거푸집을 이용하여 도구를 제작하였다. 거푸집이라는 것은 청동을 담는 틀입니다. 청동 담는 틀. 청동이죠. 그리고 철기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고요. 계급이 발생한 것은 벼농사와 함께 잉여 생산물이 시작됐던 청동기 때죠. 청동기. 여러분, 고인돌이 대체 얼마나 큰데요? 저 죽으면 해주실 거예요? 이거 막 낑낑거리면서 밧줄로? 근데 이거 왜 해줬겠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런 무덤을 만들어줬겠지요. 자, 3번 반달돌칼 말씀드렸던 청동기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거에 청동 써있는 거 청동기가 되겠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 옷을 지었다. 신석기 때 유물이죠. 이 신석기는 농경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물 가죽을 입고 농사를 지으면 땀띠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밤이 되면 동굴로 들어가고 비가 올 경우 집을 막 짓습니다. 막 짓는다. 막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1번은 구석기 문제 5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구석기 한번 가봤고요.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푸는 시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자, 2번 풀어보십시오. 자, 제가 정지의 슬로우의 제 모션이 이게 얼마나 굴욕일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저 보지 마시고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되겠어요. 자, 역시 가시대 생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맨 아래 나와 있군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농경의 시작 언제입니까?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신석기가 되겠고요. 배가 발견됐네. 신석기는 강가, 해안가에서 움집 짓고 살았구나. 강가에 강가. 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뭐 강이라고 하면, 물이 흐르면, 여기에 이제 움집을 이렇게 짓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살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움집이잖아요. 움집에 여러분, 신석기라고 써있죠. 요런 것도 시옷 키워드 제가 3대잡에서, 30분 때려잡기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럼 2번 문제, 신석기 한번 찾아볼까요? 소를 이용한 기피갈이 한자로 소우자에 밭갈다 경이라고 해서 이걸 우경이라고. 자, 여러분, 돌멩이 농기구를 소랑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당연히 돌이 다 갈리지 않겠습니까? 튼튼해야 되겠죠. 갈리지 않는 철제 농기구로 소에다 연결해서 밭을 갈아야 돼요. 이거 철기입니다. 철기. 반량전 명도전, 이거는 중국 화폐가 되겠어요. 중국 화폐. 춘추전국 시대 때 사용한 화폐가 되겠고, 철기 시대, 청동기와 철기 시대. 중국은 이 당시에 철기고요. 우리는 청동기인데 이 당시에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화폐입니다. 3번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끝이 왜 이렇게 뾰족합니까? 강가의 양가는 땅에 질척거리니까 땅에 이렇게 박아쓰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들었죠. 자, 요거 뾰족한 거 뒤집으면 신석기 되는 거죠. 키워드 자주 알려드리죠. 또는 빗살무늬 토기에 신석기라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하사탄만의 이 키워드를 통해서 쉽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농경과 목축은 신석기.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유물들은 주먹도끼와 빗살무늬 토기. 여기 최다 빈출이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고인돌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청동기가 되겠고요. 자, 개무식한 이름 나왔네요. 자,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3번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푸실 때 제가 이제 멈추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가시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바로 나왔죠. 자, 글자 2개 CG처럼 이렇게 나오십니까? 뭐 3D로 청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응이 좀 작긴 한데 청동기가 되겠고 비파형 동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 더.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을 썼고요. 철기 때는 청동의 발전으로 세형 동검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둘 다 동검인데 어떻게 구분 지을까? 글자 개수로 끝납니다. 청동기 글자 3개, 비파형 글자 3개, 철기 2개, 세형 2개, 3, 3, 2, 2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문제가 되겠네요. 아하! 문제를 안 드리고 제가 정지한다고 그러고 있었네요. 이거 완전 대박이다. 오늘 1회차라 여러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청동기를 알고 푸시는 또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가볼게요. 풀고 오셨죠? 아, 진짜 창피하네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의복생활의 시작, 신석기고요. 자, 승배 찌르개. 이게 무엇이냐? 승배라는 것은 이런 뭐 자루 있지 않습니까? 왜 낫이라던가 호미의 자루에다가 확 박아 쓰는 뾰족한 부분을 승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석기에서 여러분 신석기로 넘어갈 때 역시 역사가 연결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후기구석기라고도 하고 또는 중석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후기구석기와 중석기. 그러니까 구석기죠. 바로 이렇게 구석기. 문제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동물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작은 동물들을 뭔가를 던져서 때려잡기 위해 돌멩이도 좀 날카롭고 좀 작아지게 되겠죠. 승배찌르개가 바로 후기 구석기 때 유물이 되겠어요. 거푸집은 말씀드렸던 청동기죠. 청동기. 청동 담는 틀. 정답 3번 찾을 수가 있겠고 막집은 구석기. 빗살무늬 톡이 앞서 살펴봤던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세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실 수 있게끔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되게끔 오늘의 세 문제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플러스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댓글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거 하나 보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 얼른 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